안녕하세요. 세월호 참사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들의 육성을 담은 책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이 영상은 처음 봤는데 아직도 아이들이 살아있을 것만 같고, 그리고 아마 4월 16일 그날에 그 참사가 있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바로 그 공연을 하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거든요. 이곳에서 어쩌면 오늘 정말 웃으면서 아주 해맑게 춤추며 축제를 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소가 굉장히 추억이 깃든 장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즐거운 추억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모두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서 오늘 바로 이곳에서 북콘서트를 열게 됐는데요. 오늘 유가족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같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너와 내가 아닌 우리, 그리고 함께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가족들로 이루어진 4.16 합창단을 무대로 모실까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죠. 먼저 여기 와주신 분들께 다 같이 한번 인사를 좀 드릴까요? 자, 일동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4.16 합창단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처음 만나 뵀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저기 4.16 합창단은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다니면서 시민들께 너무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번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고 또 합창을 하면서 저희 유가족끼리 위로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곡을 부르실 예정이세요? 손을 잡아야 해라는 꽃다지의 노래입니다. 네. 여기 가사를 보면은 늘어만 가는 상처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저희 유가족의 마음을 많이 닮은 듯합니다. 그리고 절망이 깊어질수록 손을 잡고 당당하게 나가자는 게 저희 유가족들의 엄마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손을 잡아야 해, 늘어만 가는 상처로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국가가 부딪힌 우리 유가족의 손 여러분들이 잡아주십시오. 함께 해주세요. 절망이 깊어질수록 내일을 향해 투벅투벅 한 걸음은 내디는 함께할 모든 이의 손을 잡아 손을 잡아야 해. 눈물을 닦고 옆을 봐. 함께 울어주던 예쁜 미소가 있잖아.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 함께 손을 잡아보는 거야. 손을 잡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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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잡아야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가슴에 묻어둔 미지가 갈수록 더 많이 보고 싶어지고 자꾸만 그립다. 딸이 옆에서 불쑥 나와 아빠 나왔어. 아빠 그동안 잘 지냈어? 아빠 아주 많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할 것만 같다. 그래서 아빠는 미지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 할 일을 해야 먼 훗날 미지를 만나서도 한 달 동안 바닷속에서 외롭게 했던 시간들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날 JTBC 뉴스9은 수연이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동영상 중 하나를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침몰 당시 세월호 내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지러운 화면 속에서도 아이들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두려움이 들이닥쳤을 상황이건만 아이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도 선생님을 걱정할 줄 알았고 옆 친구에게는 선뜻 구명조끼를 양보했다. 배가 점차 기울어가긴 했지만 움직이지 못할 정도까지는 아닌 듯 싶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배에서 탈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연이어 울려 퍼진 안내방송이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고 그 말을 고지곳대로 따랐다.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가슴에 와 닿으셨나요?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육성 기록을 담은 이 책 금요일엔 돌아오렴, 이 책을 만든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읽었던 바로 이 당사자, 이 유가족들의 또 어떤 소감 같은 것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각자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부터. 예. 2학년 1반 윤미지 아빠 유회종입니다. 작가 기록단 단장 김순천 작가입니다. 저는 2학년 5반 이창현 엄마 최순아입니다. 저는
북한에 살고 있는 소시민 김기욱입니다. 네, 이 책을 만든 창빛출판사의 박대우라고 합니다. 네, 이 책을 여러 작가분들께서 유가족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셔서 그 육성을 담은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함께 쓰신 우리 김순천 작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책 제목이 금요일엔 돌아오렴이에요. 이 책 제목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금요일에는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날인데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엔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사회 속에서 아이들의 죽음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픔을 넘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이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책을 만드시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그 희생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안산 선부동에서 살아요. 동네 아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잖아요. 저희 아파트에서만 15명의 아이들을 잃었어요.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힘들었어요, 많이. 제가 그동안 글을 써왔기 때문에 글로서밖에 그 아픔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작가들과 함께 모여서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누구나 세월호의 아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아픔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하는 사람은 좀 드물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모들의 세밀하고 내밀한 이야기와 아픔들 팽목항에서 겪으면서 몸부림치면서 겪었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을 그거를 기록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가족들을 다시 만나면서 그 아팠던 순간들을 또 가족분들이 다시 마주하게 해야 되는 사실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유가족분들도 힘들고 또 기록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웠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사실은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말을 잘 하지 못하셨어요.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작업은 그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었어요. 어떤 부모님은 5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기다리면서 인터뷰를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아픔들을 많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으로 매번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잘 기록하기가 어려웠어요. 약속이 많이 취소가 되고 어떤 분은 한 번밖에 인터뷰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을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2-3번 인터뷰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작가들도 조금 많이 아팠어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울고 온 적도 많았고 한 번 인터뷰하고 나면 그 다음날 하루는 들어누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작업 속도가 이제까지 제가 작업을 해왔던 속도보다 엄청나게 느렸습니다. 마치 비가 오고 돌까지 내리는 상황 속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하도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록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오해도 많았고요. 어떤 유가족은
제가 검은 옷을 처음에 입고 다녔는데 저를 사이비 종교 신자로 알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명함을 드렸는데 명함을 짝짝 찢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몰랐죠. 그랬는데 그 분이 너무 미안했다고, 작가인데 사이비 종교 신자를 알아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그분들과 함께 하니까 진심을 알아주시고, 네,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유가족분들이 아이의 이름과 또 그때 그 상황들을 꺼내기까지 굉장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아픔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 그래서 사실 이 책에 인터뷰를 하시게 되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미지 아버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인터뷰에 임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인터뷰할 생각은 없었어요. 조치원에 소명운동 나갔는데 어느 분이 싸우시더라고. 그래서 싸움을 말렸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가게집 주인하고 싸우는데 애들 몇백 명 죽은 것 같고 뭘 그러느냐고, 너희들 때문에 장사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리고서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왜 그래요? 그런 소리보다 더한 것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작가였던 거예요. 미연 작가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인터뷰 하자고 그래갖고 저는 못한다고, 그거 할 수도 없다고 그랬더니 자꾸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다릴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래, 제 딸은 죽어서 다시 오지는 않지만 내가 얘기함으로써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는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게 된 거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길래, 저희 딸은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딸은 너무 늦게 나와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다시 되짚어지고 생각을 하려니까. 그래서 내가 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작가분한테 제 딸 얘기를 처음서부터 있었던 걸 쭉 얘기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인터뷰하실 때 한 번 또 다시 상기를 하셔야게 됐고, 책이 이렇게 출간되면서 또 아버지께서 다시 또 책을 읽으시면서 그때를 또 다시 돌아가셔야 했고,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다시 그때 그 순간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인터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동안 그 중간중간에도 막 가슴이 막 울컥울컥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기록하시는 작가분들께서 아까 함께 인터뷰를 하는 내내 같이 앓고 너무 아파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아픔을 넘어서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가족들로부터 오히려 어떤 새로운 것들을 느끼시고 무언가를 배우셨다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현실의 벽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못하겠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했던 지점들 그거를 부모님들은 뛰어넘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고통 속에서 그런 마음이 날까? 뭔가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내밀하게. 그랬더니 그 안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현실에 우리가 안 된다고 말했던 현실의 벽들을 뛰어넘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부모님들 마음에는 많은 미움들이 있을 거예요. 현실 속에서 너무 고통을 많이 줬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데 그 마음들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들보다는 그 마음들을 다스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마음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인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사실은 배웠습니다. 네. 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하기도 싫은 그런 아주 어이없고 원통한 아주 그런 사건으로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난 이후에 너무나 갑작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줄 걸, 내 아이에게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렇게 후회하셨던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책 속에도 그랬고 또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지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창현 학생 어머님도 나와 계신데 그 책 속에 창현 어머니 이야기 제목이요. 맨날 잔소리해서 가깝게 못 지낸 게 제일 후회스럽지입니다. 아이를 그렇게 하늘나라에 보내고 난 게 가장 마음에 아팠다는 그 부분이 저도 역시 너무 가슴 아파서 함께 울었었는데 이렇게 힘겹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그래도 책에 담으실 생각하셨던 그때 그 마음 어떠셨나요? 제목 그대로예요. 너무 미안해서 정혜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사춘기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전부 다 이해를 해줬을 텐데 담배 피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줬을 텐데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서로 나는 창현이한테 엄마 좀 이해해달라고 했고 창현이는 나한테 저 좀 이해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갑자기 이별이 와서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말도 못했는데 그 미안한 마음 내가 책으로 나온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창현이가 알아주지 않을까, 엄마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인터뷰 응하게 됐습니다. 네. 책 나오고 나서 다 보셨죠, 언니? 예. 책 읽고 나서 어떤 느낌 드시던가요? 저는 책 받자마자 다 읽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읽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 4월 16일 그 사건 현장에 다시 서 있는 그런 마음이어서 책장을 넘기시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다 읽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우리 창현이는 그렇게 나랑 대치만 하다가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땠을까?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을까? 어떤 아이였을까? 너무 궁금해서 다 읽었는데요.
그 아픈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4월 16일, 17일 그 지옥 같은 그날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났는데 그렇다고 외면할 수 없는 우리가 직접 겪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딛고 지금까지 거의 이제 10개월이 돼가는데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그 현장에서 목격한 생생한 기억들,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았으며 구조하지 않은 그 모습을 다 똑똑히 봤는데 국가는 이거를 숨기려고만 하고 있고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똑똑히 책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편지도 쓰셨어요. 누구에게 썼냐면요. 우리가 흔히 사회 저명 인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공직자, 정치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쓰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편지 쓰셨나요? 네. 처음에 그 책을 우편으로 보내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한테 잘해줬던 분들, 도움을 주셨던 분들, 고마운 분들께 책을 보내드리기로 하고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치인들한테도 보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치인들한테도 쓰게 됐는데 저희가 국회에서 또 광화문이나 청운동에서 만났던 정치인들은 말로는 우리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직접 보고 느꼈던 거는 우리가 직접 받은 느낌은 너무 모른다는 거였어요. 우리 마음을 너무 모르고 그분들은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보다 어떤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것들만 계산하는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정말 부모가 어떻게 아파하고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차연희 어머니께서 대통령에게 쓴 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실종자 9분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그 9분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단 1분이라도 조금 헤아려 달라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월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끝내서도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금요일에 돌아오렴 이 책은 창비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게 됐는데요. 이 책을 흔쾌히 펴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이제 그 출판사에 이번 책 편집을 하게 된 편집장 되시는데 어떻게 결정하게까지 그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책을 낸 다음에 작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저희를 얼굴을 뵙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 항상 저에게 너무 고맙다, 감사드린다 이렇게 흔쾌히 창비해서 내주셔서 고맙다고 매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는 동안에 차 안에서 저희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에게 고마운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정상이나 그러니까 세월호가 많이 잊혀지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여기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만화가 분들도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분들 그림 독촉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것들이 있었지만 저희 동료들이 참 희한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수익도 나지 않는 일에 다 같이 힘을 내서 디자인하는 분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열의를 가지고 할까 저희도 좀 의아해하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작업하시면서 혹시 고민하셨던 부분이나 특별히 더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예, 오늘 가족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도 뭐 많은 지금 객석에 계신 분들도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야기들이 너무 슬픈 이야기들이어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있는데 저희 부서 후배가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이제 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원고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한참 울다 그냥 갔어요. 저도 이제 사무실 컴퓨터에 앉아서 원고를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서 이거 코코시 찡한데 어떻게 참지 하고 있는데 후배가 와서 그러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고 읽기가 힘든 원고는 아마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금요일엔 돌아오렴 이 책은 다른 책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하거나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점 가장 신경 쓰셔서 하셨나요? 책을 사신 분들이 아마 다들 느끼시는 걸 텐데 저는 이 책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원고를 읽었지만 제가 만약에 한 사람의 독자였다면 막상 사고 나서도 한참 표지부터 펼치기가 쉽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작업을 하는데 불현듯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안 읽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슬프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오는 길에 페이스북을 보면서 페이스북에 한 독자분이 올리신 글인데요. 이 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분들이나 작가분들 그리고 시민분들 다 같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책을 한 번 더 손에 짚고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우 엄마의 이야기가 담긴 첫 번째 챕터를 읽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계속 읽을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읽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갈등을 겪을 겁니다. 저는 계속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이해한다고 착각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죽음, 가족, 친구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뻔한 책이라 지나치지 마시고 서점에서 책을 집어들고 아무 챕터라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김기옥 씨죠? 예, 안산의 소시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사실 뭐 알고 계셨던 분이 혹시 희생을 당하셨거나 가까운 분이셨나요?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저는 2014년 1월에 안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신 분은 없었고요. 네. 하지만 안산에 우리 이웃이죠. 예, 꼭 안산에 살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이 아픔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 전부 읽고 나서 소감을 좀 여쭙고 싶어요. 뭐 책의 느낌이나 혹은 책 읽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가슴을 울렸던 그런 대목이 있으셨다면. 예. 아까 제가 낭독한 부분이 책 231페이지에 있어요. 저도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거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보통 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거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지난해 1월 안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4월 16일이 되었죠. 사랑하는 두 아이의 아빠이고 10년 전에 부인과 사별했기 때문에 이 아픔이 그대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교황 프란치스코님이 방문하셔서 세월호 유족들을 따뜻하게 보다듬어 줄 때 저도 참 많은 위안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라고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속이 시원하기도 했고요. 이 책은 그 고통에 동참하는 작은 의식과도 같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런 말도 있죠.
세월호 추모 노래를 듣고 집회에 참석을 하고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북 콘서트에 참석을 하고 행동하는 거죠. 작지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숨을 쉬듯이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참 유난히 저는 더 춥게 느껴졌어요. 이 안산까지 오는 동안. 그런데도 여기 안산 예술의 전당 이 달맞이 극장이죠. 이 극장 안에 이렇게 자리를 또 채워주셔서 우리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금요일엔 돌아오렴 이 책에 담겨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또 함께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공연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몇 분 와 계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책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지금 이 순서에는 가야금 연주로 노래를 하시는 싱어송라이터 한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정민아 씨인데요. 정민아 씨를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바람이 되어 만날까 구름 되어 만날까 강물이 되어 만날까 바다 되어 만날까 그가 무엇이 되었어도 무엇이 되었어도 난 그대 가까이 있는 무엇이 되고 싶네. 네, 정민아 씨 감사합니다. 울지 말아요 했는데 눈물이 나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 육성 기록을 담은 이 책 금요일엔 돌아오렴 오늘 북 콘서트를 안산에서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요. 몇 분 유가족들 말씀을 전에도 들었지만 가까이서 정말 어떻게 이 시간들을 저항하고 계신지 그 분노와 미움과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듣고 싶고요. 그리고 들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대에 아까 마저 나오시지 못한 또 유가족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무대로 모셔보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앞으로 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과 다짐들이 있으신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먼저 여기 와 계신 분들께 각자 자기 소개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6반 26번 이영만 엄마 이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대책위 대협력분과 역할을 맡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4반 7번 김동혁 엄마 김성실입니다. 예, 저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고요. 이제 내년에 3학년 올라갑니다. 지성이 아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학년 10반 14번 이경주 엄마 유병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7반 이준 엄마 장수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만 어머님부터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얘기 드릴게요. 저희 이제 부모들이 지금 아이들이 남겨주고 간 그 마지막 과제인 진상규명을 위해서 저희 뭐 가족대책이나 저희 모든 부모들이 지금 끊임없이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으신 실종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2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4일째 도보를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릴레이 도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간간히 간담회 다니고 있습니다. 네, 동혁 어머님께서는요? 예, 지난 4월 16일 이후로는 아이를 찾고 나서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저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랴부랴 그냥 밖으로 나오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아이 빈자리가 너무 많이 느껴지니까 그냥 나와서 가족들 얼굴 보고 그때그때 해야 될 일 하고 팽목항 광화문 뭐 아니면 도보 아니면 분향소에서 일하고 그냥 오시는 분 맞이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스스로도 또 힘이 되고 집에 들어가면은 잠자는 역할밖에 안 하죠. 집이라는 역할이. 지금 현재는 그런 생활입니다. 네, 지성이 아버님은 아까 이제 아직 2학년이시죠?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동혁이 엄마 항상 길어. 700만이 넘는 서명해 주신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들 덕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경주 어머님께서는요? 네, 저도 9개월여 동안 가족대책위에서 저희 남아있는 가족들 위해서 지원해주는 일을 맡아서 하면서 앞만 보고 열심히 좀 달리다 보니까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임원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수인계해주는 과정도 좀 있고 지금까지 경주랑 만나거나 해야 될 시간들이 좀 많이 적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당분간은 경주와 좀 만나는 시간을 좀 갖고 앞으로도 계속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준호 어머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들은 이제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 가족들 삶이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네. 보는 거, 뭐 귀로 듣는 거, 맛을 느끼는 것조차까지 저희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 형제라든지 이웃 직장 동료들을 좀 편안하게 좀 대해가지고 좀 만나보고 싶은데 저희가 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요즘엔 유일하게 이제 저희들이 만나는 게 이제 세월호 가족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 저희가 이 참사를 겪으면서 그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 함께 싸웠던 모든 이런 것들이 힘과 용기가 많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힘이 되고 지금은 이제 작은 힘이나마 그런 힘조차도 제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힘을 가지려고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모든 이웃분들의 이런 사람들에게 좀 다 같이 큰 힘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많이 힘이 좀 많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만 어머님께서는 얼마 전에 팽목항 다시 다녀오셨다고요.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9명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계신가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돼서 실종자분들 중에 학생분이 지금 4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인데 안타깝게도 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저한테는 저희 생각으로는 특히 그 남학생 둘이 다 저희 반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 그 부모님들 뵐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되게 마음도 아프고 그렇고요. 그리고 뭐 실종자 수색이랑 이런 거 모든 거 도맡아서 했던 그런 정부 이제 범대본이 11월 11일인가요? 그때 이제 수색 종료를 하면서 정부에서 모든 지원도 지금 다 끊어진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유가족분들 중에 이제 팽목항을 이제 끝까지 지금까지 국권이 지금 지키고 계시는 저희 팽목지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실종자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제 내려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 실종자 가족분들 중에 형제나 자매가 또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은 이제 주말에 뭐 2, 3일씩 내려와서 또 같이 계시고 그러면서 그 자원봉사 지금까지 또 장기적으로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끝까지 좀 함께 그 저희 실종자분들이 꼭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을 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저도 소식을 좀 들으니까 팽목항에 작은 분향소가 마련됐다면서요. 네. 그 분향소가 이제 거기 만들어지면서 그 전에도 물론 다녀가시는 분들이 팽목항에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분향소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저희 아이들한테 또 분향소에 찾아오셔서 조문하시고 그러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저희 가족들 계시니까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시면 아마 진실이 무엇인지 저희가 외치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에 대해서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이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고 나면서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그 언론이 제대로 된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매스컴을 통해서 그 기로 뭐 듣거나 그 보는 것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함께 오셔서 저희 이야기 듣고 진실을 함께 좀 그 끝까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접근하지 마시고 저희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뭐 저희가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동영 어머님께서는 이제 세월호 일로 사실 여기저기 지금 바쁘게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도대체 이 세월호 관련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궁금증들. 사실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올해부터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유가족분들은 어떤 바람도 있을 거고 또 기대도 있을 거고 지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 저희 세월호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며칠째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침울하고 마음이 우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도 나왔듯이 김재원 의원 발언이 세금 도둑이라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진상조사를 위한 그 설립준비단이 지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해수부에서 출장 나온 공무원들이 전부 다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고 지금 설립준비단 사무실에 가면 반은 그냥 빈 책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이 없으면은 밑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휴업 상태이고 그게 저희가 지금 해수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언제 다시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보기에는 125명이라는 게 거대하고 241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지연하고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봤을 때는 다시 그들이 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 반도 안 되는 조사위원으로 시작을 해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라는 참사가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고 상황이 지금 저희들은 시간도 지금 하루하루 가는 게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세월호가 지금 바닷속에 있는데 인양이 가장 급선무인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고 국민들이 좀 더 여론을 만들어 주셔야 인양 문제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진상조사 활동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네 박수로 더 응원해 주세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26일 월요일부터 도보 행진이 시작됐잖아요. 팽목항까지. 이제 그 도보 행진의 사실 구체적인 어떤 요구안 우리 실종자 가족, 유가족들 또 희생자 가족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선체 인양 바로 그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그 인양을 앞두고 선체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서는 그 선체 조사에 영국의 전문가 팀도 함께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인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런 인터뷰도 뉴스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그 선체 인양 부분, 이 부분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왜 그 주변에서는 여전히 배상, 보상 이런 문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체 인양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인양을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연히 아무 말을 안 해도 해줘야 될 것이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체 인양 조사 부분에 있어서 인양 TF라고 저희들은 언론에도 그렇게 봤었고 저희들도 가족들인 저희들도 지금 조사하는 게 인양 TF 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사 활동이 정확한 제목이 뭐냐면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선체 처리 기술 검토 TF입니다. 그래서 인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인양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님을 항만국장님께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은 굉장히 놀랐던 상태고요. 지금 언론에 엊그저께 잠깐 비쳤던 인양을 할 수도 있다고 인양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던 것은 외국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다 겪었습니다. 그 진도체육관에서부터 겪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원구조였다. 그죠? 전원구조라고 해서 안심을 했었고 또 진도체육관에 있으면서 3번, 4번, 5차례 이상 오셔서 그 발표를 하실 때 브리핑을 하실 때마다 기다리라 구조할 수 있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구조해 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저희는 지금 생각은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안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왜냐하면 그것만을 믿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서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9명이나 실종자가 9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도 나서지 않는 국가구조에서 저희 유가족들이 나서지 않으면 실종자 가족들을 누가 돌봐줍니까?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뼈 조각 하나만이라도 찾고 싶어 하는데 지금 언론에는 그런 거 나오죠. 유튜브에 올라왔던 사진들이 그 오뎅을 먹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국민이라는 거 사실 믿고 싶지도 않고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싶습니다.
선체 인양은 분명히 국가가 해줘야 될 역할이고요. 그 선체 인양으로 인해서 실종자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해서라도 현장이 세월호라는 배입니다. 배를 끌어올려야만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고 저희들도 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성이 아버님께서는 416TV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오늘 사실 이 달맞이 극장에도 그 416TV에서 오늘 이 현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이 아버님께서는 지난해 말이죠. 12월 31일에 참사가 있었던 그 현장에, 이제는 부표밖에 남지 않은 그 현장에 가셔서 새해를 맞으셨습니다. 1월 1일에는 그 동거차도에서 텐트를 치시고 그 새해가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희생이 된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 그리고 실종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아주 목 놓아 우셨던 그런 기사를 저도 접하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또 함께 눈물을 흘렸었는데, 감히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요, 아버님 그때 마음을 좀 전해 듣고 싶어요. 네. 좀 생뚱맞는데 우리 박혜진 아나운서님 MBC 자발로 나오셨나요? 혹시 잘리셨나요? 자발로 나왔습니다. 자발로 나오셨어요? 네. 아니, 제가 아주 친하신 분 중에 잘린 분이 있어서 혹시나 또 잘렸는가 해서. 이상우 기자라고. 웬만하시면 아시죠? 예. 다이빙벨. 잘리기 전에 잘리기 전에 나오신 거예요? 자발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인간미 넘치시는 분이시죠.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주최하시는 쪽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다 이제 두들겨 맞히라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 방송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국가의 방송은 KBS, 국민의 방송은 유가족이 운영하는 416TV입니다. 고맙습니다. 동거차도의 작년이죠. 예, 2015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뭐 어디 정동진 해보기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저희 유가족들이 4월 16일 날에 아이들이 가장 누구를 찾았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엄마 아빠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가족의 방송인 416TV가 가야 할 곳이, 가장 아픈 곳이 어딘 것인가, 가장 힘들었던 곳이 어디였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이 가장 잘 보이는 동거차도를 선택을 했죠. 사실은 조금 기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우리 단원고등학교가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요. 적어도 반에서 한 분씩들이라도 모시고 가서 각자의 반 아이들을, 그날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엄마의 그 외침을 다는 표현을 못하지만 엄마 아빠가 다시 그 아이들 한번 불러줘야 되지 않겠는가. 잊지 않고 있다. 너희들 해가 바뀌는 거지 단지 숫자가 바뀌는 거지 반드시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잊을 수가 없죠. 잊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날씨도 잘 안 맞고 저 혼자 가게 되었어요. 아이들 이름을 다 불러주었고요. 방송을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도 이 안에는 한 3분의 1 정도는 오늘 첫날이지만 안산 시민대책위, 저희 가족대책위, 안산 기록위원회에서 이걸 주최를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언론분들이 오늘은 상당히 많습니다. 첫날이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와 있죠. 제가
이건 예언도 아니고요. 정해진 겁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세월호 유가족 13일에 금요일에 돌아오렴 책 북 콘서트에서 어떤 어머니가 울분을 토하고 뭐 우셨다, 원통하다.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좀 보지 마세요. 지금 도보를 하시는 국민들과 우리 유가족과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 똑같이 도보를 하시고 이렇게 간담회를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게 똑같은 일이거든요. 진실을 밝히는 일이거든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달리는데 꼭 언론이 나가는 거는 꼭 그런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걸 기대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들이 그런 거는 충분히 다 하시니까. 이 북 토크를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렇게 네. 아까 저희가 이 여러분들 모시고 북콘서트 진행하기 전에 이 방송, 이게 방송이라면 방송이고요. 사실 전에 이제 저희들끼리 리허설이라는 거 아시죠? 준비 과정을 할 때 지성 아버님께서 말씀을 참 적게 하셔서 걱정했어요. 솔직히 걱정했는데 여기 이 목까지 턱까지 차오르는 어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으셨던 건가 봐요. 그래서 참았다가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맞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이 작은 공간 안에서 그냥 또 한 번 울어보자. 그냥 오늘 또 한 번 아파보자. 그렇게 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 지금 거리에서 그리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 책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 이렇게 아파요라고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호소문이라기보다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을 조금 더 힘을 보태서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도움의 요청과도 같기도 합니다. 아나운서 맞네요.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세요. 사실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그 100일 맞아서 100일 다큐를 함께 진행을 하고 또 나레이션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취재차 팽목항과 또 국회와 또 서울시청 앞 광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여기 유가족 몇 분을 직접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거를 4.16 TV에서도 기록에 담으시고 또 그 현장에서 무심히 지나가는 그 정치인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조금 더 알려보겠다고 애쓰셨던 그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래서 그 순간순간들 어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아팠던 것도 있고. 지성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사실 기억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저녁 상황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정말로. 근데 이렇게 기억이 남는 거는 그 4월 16일이라는 걸 하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을 이제 아침에 만나서 밤늦도록 헤어질 때까지 오래 있으니까 이제 누구 엄마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좀 기억을 좀 깊이 남는다 그러면 역시 언론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카메라를 들다 보니까 우리 지연이가 나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지금 이제 9분이 계시지만 10분이 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나온 우리 지연이가 나왔을 때 제가 국회에 그때 그 다음날 이 나라 정권의 그 여장부가 오시는 그런 날이 돼가지고 하루 전에 통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살려달라고, 아이들 좀 건져달라고 그 외침을 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들어갔는데
언론에서 지연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학생인 것 같다고 하는 보도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이제 카메라 가방을 챙겨서 국회를 빠져나와서 진도 팽목항으로 달렸죠.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가서 딱 봤는데 지연이가 그날 저녁에 경비정이 하루에 4번 들어갑니다. 정조기 타임을 따져서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4번. 그러니까 밀물 썰물은 2번인데 이제 마주치니까 4번이 되는 건데요. 딱 들어가서 카메라 가방을 꺼내고 그 진도 팽목항에 카메라를 딱 들이대는 순간에 아, 우리 지연이는 오늘 안 나온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다음날 밤새도록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놓고 그 다음날 되니까 점심때쯤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만한 그런 언론들 차가 점심때쯤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초반에 이렇게 인사를 잘 못 드리는 그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도 이런 나라입니다. 저는 전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시면 설마 우리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일까를 생각했는데 그날도요. 그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그 다음날 점심때가 되니까 뭐 뉴스와이 차량이 들어오고 YTN 이렇게 차량이 들어와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오늘 저녁에는 지연이가 나온다. 거기에 내 손가락 하나는 건다. 그렇게 올렸어요. 그만큼 이 나라가 애를 발견해서 안 떠내려가게 문 쪽 있는 데다가 아이를 묶어놓고 잠수부가 나왔는데 그 전날 방송에 나왔던 그날 바다는 더 잔잔했어요. 그 다음날도 좀 잔잔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그 다음날 10시인가요? 그거 죽으면 안 되잖아. 나가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점심때가 되니까 차가 들어오고 아, 저녁에 마지막 타임 정조기에 지연이를 꺼내오겠구나. 틀림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잊혀지지 않고 그놈의 언론이 4월 16일 날부터 그렇게 억울했는데 그날도 너무 억울했고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내일 너무나 억울해질 걸 알면서도 이렇게 원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아직 9명 숫자 나오실 때 적어도 여기 참석해 계신 분들 제가 우리 대책위 얘기가지고 버스 다 대절해 놓을게요. 함께 갑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주 어머님께서도 그 가족 대책 임원으로 활동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어떤 고충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회 청운동 강화문 그 떼학볕에서 단식도 하시고 얼굴도 검게 거울리시고 그리고 풍천 노숙 하시면서 칼바람 맞고 또 산부일배하고 안산에서 서울까지 1박 2일 도보도 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저희는 다 했기 때문에 뭐 물론 그 순간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그래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보듬어 안고 사실 아이들 이날에 가족들 생각하면서 아마 버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쭉 머릿속에 지금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속에서 사소한 오해, 사소한 말실수, 이런 소통 부재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에게 뭐 상처를 주거나 좀 절망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저도 솔직히 좀 힘들었던 부분은 있어요. 근데 10반이 가장 많이 희생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10반뿐 아니라 여기 옆에 계시는 7반도 있고 뒷반 쪽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희생자가 있는 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얼마 전에 또 그 일베의 그 어묵 기사를 보고 좀 저도 많이 분노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베뿐 아니라 여러 단체들도 있죠. 와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나쁜 소리도 하시고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저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런 분들까지 저희가 다 안고 가면 어떨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친구나 아니면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을 만나는 게 사실은 좀 두렵고 거리감이 생겨요. 그렇지만 저희 안에서는 저희를 더 다독여주고 더 챙겨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결코 저희는 그 과정들이 밖에서 볼 때는 아마 힘들 거다,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저희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보듬어 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더 힘이 되고요. 이런 모습들을 옆에서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유심히 봐주시는 분들도 마음이 아닌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날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부탁드려 봅니다. 네. 지금 부모님들이 전국적으로 간담회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간담회라는 거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시민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일 텐데 시민분들 반응이 어떠신가요? 보통? 초창기부터 중간쯤부터죠. 간담회를 다녔는데 이제 각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대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일반 시민 단체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시기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진상규명에 수사권 기소권이 왜 들어가느냐, 언론이 왜 제대로 이렇게 보도를 안 하느냐, 그리고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 심리 상태나 트라우마 상태는 어떠한가 등등 이렇게 정부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그때 질문들이 다양하세요. 관심들을 되게 많이 가져주시는데 초창기에는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말에 저희가 더 힘을 얻고요. 함께 행동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저희가 기운이 나고 더 계속적으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인양을 해야만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사드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준호 어머님, 네. 책 읽어보니까요. 준호가 하늘나라에 가고 나서 동생 태준이가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봤어요. 지금 어때요? 태준이 잘 지내나요? 태준이가 지금은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에 대한 그 존재, 형아가 있다는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힘들다는데 아프니까 내가 자꾸 형아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게 싫어서 관심 받는 것도 좀 많이 싫어해요. 근데 태준이가 이제 조금 많이 힘들다고 말도 해주고 싶어 그러면 좋을 텐데 힘들다거나 내 마음이 아프다거나 형아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지를 않아요. 아주 표현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고민이 또 생기더라고요. 큰애를 보내고 작은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근데 이제 저번에 한번 야단을 한번 쳤어서 제가 아주 심하게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야단을 쳤는데 그 야단을 치면서도 이제 자기가 예전에는 형아 그러면 형아가 이제 왜 그러세요 하고 많이 자기를 돌봐줬는데 그런 형아가 없다는 걸 생각하고 헝헝 울더라고. 방에 들어가서 형아 이름 부르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다시 형을 잃어서 엄마 아빠가 또 잃을까봐 내 주위에 또 가까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 아빠를 너무 가까이 또 하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저단 또 고민도 또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좀 애가 9개월이 지났잖아요. 형에게 가고 난 다음에. 근데 형을 옷을 정리하다가 좀 이제 준우가 너무 추워서 겨울 잠바를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지금 좀 날씨가 이제 좀
좀 좋아져서 형 잠바를 하나 더 꺼내 입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커버린 거 얘가. 네. 그랬더니 형아 옷을 딱 입고 너무 좋다고 맞아요. 나한테 이제. 네, 딱 맞다고 형아가 나 맞으라고 남겨놓은 것 같다고 그래서 간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표정을 볼 때는 좀 제가 이제 그 모습에서 준우를 많이 이제 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사하기도 하고 태준이한테 어떨 때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 태준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봉석이 아버님께서 물어봤어요. 너는 다리가 긴데 키가 몇 cm까지 컸으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길래 제가 들었는데 178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러니? 180도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태준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생각나요. 170이 되어야지만 형아 옷을 다 입을 수 있어요. 제가 형의 키만큼 네, 크고 형아 싶었던 키만큼 거예요? 예전에 형아 있을 때는 난 형아보다 클 거야. 185까지 갈 거야. 그러더니 이제 형아가 없으니까 178로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 남은 형아 옷을 제가 많이 안 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지만 이제 그렇게 또 즐겁게 해주는 모습을 보고 좀 고맙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아빠는 이제 지금은 간뒀지만 그 가족 대책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마음을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아주버님이 또 사고가 연이어서 좀 집안에 좋지 않는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지금 그런 걸로 너무 큰 짐을 갖고 있어요. 마음의 짐을. 그래서 준우에 대한 이야기도 이 가족 친척들 포함해서 지금 가족들끼리도 준우 이야기를 좀 너무 꺼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워하니까 지금 그게 많이 힘들어요. 아버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제가요 네. 밥도 잘해주고 국도 잘 끓여줘서 지금은 너무 건강하고 있어요. 준우 어머님 제가 오늘 사실 잠깐 뵀는데요.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밝은 분이세요. 그리고 밝으려고 굉장히 애쓰시고 기운 많이 내세요, 어머니. 예. 네. 책 보면은 준호 어머님께서 다시 힘들지만 직장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는 사실 4월 16일 이전과 이후 지금의 상황은 어떤 느낌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준호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이런 분위기 같은 게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느끼게 되는 어떤 마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뭔가 좀 함께 손잡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지만 섣불리 그렇게 했다가 괜한 상처를 또 주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다가서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들도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주변 분들이 우리를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어떨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주시는데요. 또 어떨 때는 그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뭐라 하지 뭔가 다르게 저희들을 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다르게 본다는 그 자체에서 저희들은 더 큰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그렇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은 누구를 만나는 걸 참 힘들어해요. 그냥 주위 분들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너한테 위로의 말을 해줄까? 어떻게 너한테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저희가 더 힘들어요. 그분들 마음을 다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마음도 저희가 다 알아요. 근데 저희들은 아직도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또 저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희들 이제 눈물도 감추고 뭐 통곡도 하고 싶고 너무 힘들면 술이라도 먹고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이런 정신적으로 많이 엇갈리는 생각과 이렇게 표현도 많이 못 해주는 그런 마음 생각들이 너무 힘들어요. 네, 엇갈리고 이 책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들을 지금 이분들이 보내고 있다. 밥을 안 먹을 수도 먹을 수도 잠을 안 잘 수도 잘 수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감히 상상해봐요. 그게 어떤 시간들일지. 근데 아마 그런 느낌들이 순간순간 그 교차를 한다는 게 그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천 번 마음이 흔들려요. 네. 내 마음 꽉 잡고 싶은데 네. 여기서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기서 저 말하면 흔들리고 네. 그런 마음이죠. 자, 마지막으로 안산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영만 어머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저희 지금 분향소가 이제 만들어진 이후로 뭐 외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분향소를 방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대책위에서도 매일 그 방문하신 분들의 그런 수를 이제 집계를 하는데요. 그거 봤을 때 안산에 오히려 가까운 곳에 계시는 안산에 계시는 분들이 분향소 방문이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그 안산에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이웃 그리고 내 자녀의 친구들 이렇게 해서 잃다 보니까 너무 많은 그런 힘들고 저희 가족과 같은 그런 힘든 그런 마음으로 좀 간접 피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좀 오히려 저희 그 가족들한테 많은 저기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도 저희 분향소를 조금 방문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을 일단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 안산의 그 슬로건이 뭐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또 사람 중심 안산 특별시라는 그런 올해 슬로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전화위복이라고 사실은 이런 굉장히 큰 이런 그 사고로 인해서 저희 아이들 잃었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더 나은 그런 이제 안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 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고 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전국 곳곳에서 많이 계시긴 하지만 정말로 저희 가족뿐만이 이거는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안산 시민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만 또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안산 시민들이 뭐 세월호 이 고통을 이걸 이제 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좋은 이웃으로 끝까지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옛날 그 말도 있잖아요. 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저희 가족들의 마음을 가장 그래도 가까이 느끼실 수 있으시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지금 또 안산시를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이야 또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또 어떤 전문가분들이 함께해서 좀 안산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분들의 어떤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안산이 어떤 모델로 바뀌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산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은영 어머님.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이 사이에 하나가 빠진 게 있죠. 국가가 빠졌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저희가 반은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와서 저희를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의 역할은 또 한 가지가 더 늘어났죠. 국가가 할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사회로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지금 여기 앞에 이 시간 내에서 와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의사이십니다.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낮에부터 합창단은 분향소 대기소에서 연습을 했고요. 그 시간 동안은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편지를 읽으신 어머니는 열심히 글을 쓰고 연습을 하시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와서 리허설을 하면서 또 저희들끼리의 어떤 마음의 공감대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저희 유가족분들이 여러분 와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게 의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피로회복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잊지 마시고 저희 지금 도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도보에도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참여하실 상황이 안 되시면 많이 알려주시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세월호라는 게 내 입으로 내기 가슴 아프지만 이런 것이다라고 가까운 사람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늘 같이 호흡하시고 결국은 국가를 제대로 한번 세워봅시다. 감사합니다.
박성환 군님. 저희 세월호 유가족 대외협력이라서 말씀 잘하시죠? 예, 짧게 한 2시간만 더 해볼게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북토크를 하기 전에 관계자분 여성분인데요. 사과를 먼저 좀 드릴게요. 그분 개인한테 제가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리본을 달고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하시는데 제가 압니다. 너무 고맙고요. 사과를 드리는 이유는 안산에 제가 살고 있고요. 안산에 시민 대책도 있고 시민 기록도 있고 많이 계세요. 제가 집에 뭔 일 있으면 형들, 누나들, 동생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보통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제가 안산이니까 여기 안산 시민분들이 제 형제고 제 친구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대고 얘기할 수밖에는 현 시점이 그래요. 다른 동네는 가면 이런 말씀 못 드리거든요. 우리 안산 시민대책이 목숨을 걸고 세월호 인양해달라고 도보를 가고 있는 지금 몇 명 참가하고 계십니까? 시민기록단 우리 종천이 사무국장님 왜 우리 안산 시민만 지성이 아빠가 괴롭히냐고. 거기 도보 지금 기록단 말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몇 명 가 있어요. 저의 가족이니까 제가 제 속 타는 마음을 가족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다른 데다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안산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한 번만이라도 저희 안산 미술관에 오전 점심때쯤 오시면 팽목 도보단, 인양 도보단에 가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반별로 내려가거든요. 내일 점심때쯤엔 6반이 갑니다. 그 다음 날은 7반 부모님들이 가시고요. 가실 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안산 지역 안에서 활동을 좀 했었는데 저 아시는 분들도 지금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유가족이고 안산은 재난지역입니다. 저희가 유가족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안산이 재난지역이 되고 싶었을까요? 저희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 안산 지역엔 한 집 건너 한 집골로 아마 저희 가족과 함께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산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 튼튼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안산 모든 분들 함께 힘을 내서 저희와 행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더불어서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더 힘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안산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안산에는 이렇게 추억거리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걸었던 거리, 뭐 같이 먹었던 음식점, 같이 놀았던 이런 모든 것들의 추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안산을 떠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고 정말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세월호 단원고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큰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89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된 일이 없고 여전히 지금 길 위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유가족분들 또 시민들 또 실종자 가족분들이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함께 나눠주신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자,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세월호 진상규명과 세월호가 인양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요. 김해로 봉사일류 둘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가족분들도 그래서 편지를 쓰셨어요. 안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 유가족분 가운데 혜경 어머니께서 가족분들을 대표해서 안산 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셨다고 하거든요. 또 한 번 큰 격려의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저는 단원고 2학년 2반 이혜경 엄마 유인혜입니다. 오늘로 사랑하는 딸, 아들을 보낸 기일이 289일이 되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TV 화면으로만 보아야 했던 그 시간이 빗으로 남아 잔인한 4월의 당근질이 되었습니다. 10달 동안 어미 뼛속 영양분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다 주었던 우리들이 자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보거나 말거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뭉글뭉글 떨어집니다. 눈물은 아무 이유 없이 고통스럽게 세상 인연을 놓아야 했던 순간과 그 순간을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현실이 죄스러운 부모의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표식이겠지요. 그러니 저희 눈물을 그저 바라봐 주세요. 눈물을 그쳐보려고 애쓰지만 애쓴다고 될 일도 아니니까요. 가끔은 아이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며 웃기도 합니다. 그 웃음도 그냥 그대로 봐주세요. 겉에 생긴 상처야 보이기도 하고 약을 바르기도 쉬워 치유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패인 상처는 별다른 특효약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 약은 지금 우리 곁에 없는 예쁘고 사랑했던 아이들이 살아 들어오는 것뿐인데 세상 어디에도 구할 수 없는 약이군요. 이런 먹먹한 통안의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 부모님들은 국가를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시점부터 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비유했던 분도 계셨는데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억장이 무너졌지요. 이제껏 걸어온 길도 험난했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험난하겠지요. 그러나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걸음마다 지치고 힘들 때 곁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뜻있는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도 저희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응원의 불씨가 언제까지나 꺼지지 않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횃불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민초입니다. 보잘것없는 질긴 생명력을 가진 잡초에 비유되는 민초 말입니다. 억울하게 수장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질긴 생명력으로 함께 끝까지 잊지 않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더구나 부모님들은 세월호 참사를 겪고 아이들이 웃고 떠들던 안산에서 살아가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현실에서 떠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더욱 안산 시민들이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진실을 알기 위해선 세월호 선체 훼손 없는 인양과 실종자 완전 수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힘들지만 굳건히 걸어가려고 합니다. 1월 26일부터 오늘까지도
진도 팽목항으로 릴레이 도보 진행 중입니다. 백리길을 걸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이들 얼굴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피우지 못한 꽃망울에 부모 마음 담아 입김 불어넣으려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마우신 분들이 너희들을 잊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듯이 곳곳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아이와 대화하며 차디찬 도로를 걷고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제를 지내고 얼마간의 시일이 지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손을 맞잡을 이유들 무엇인지 마음에 또 간직하셨나요? 간직하셨나요? 네. 2014년 지난해 한 해 동안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금요일에 돌아오렴 이 북콘서트를 마칠 시간이 됐네요. 이 책은 진짜 아픈 고통의 기록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성장해가는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이 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무리 아픈 기록이더라도 그래서 읽기 힘들더라도 우리 함께 매일 같이 읽어봐요.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혹시 읽고 싶으신 분들,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공연장 밖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구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을 또 구매하신 이후에 어떤 인증샷이나 후기 같은 것도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안산에서 처음으로 금요일에 돌아오렴 북콘서트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안산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겁니다. 2월 5일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2월 19일에는 대구에서, 28일에는 광주에서, 3월 3일은 옥천에서, 3월 16일은 부산에서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요. 만화가들과 광장에서 함께 읽는 금요일엔 돌아오렴 독서회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7일 토요일에 4.16 희망과 길찾기 안산시민 천인 대토론회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9일에는요. 안산 동네 촛불 지킴이와 세월호 안산시민 대책위에서 하늘 땅 별들의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시지만 더 끊임없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제가 할게요. 시작. 금요일엔 돌아오렴.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